안녕하세요. 유명 인사가 되신 전진한, 27기 전진한님을 네.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7기 전진환입니다. 네. 네. 이 밥 먹고 오후에 배도 살살 네. 이렇게 불러오고 나른한데, 네. 대표님이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이 밥값 대신에 짧게 게릴라 데이트 좀 하라고 둘이. 그래서 찍게 된 영상인데, 네. 실은 너무 멋진 소식이 있었죠? 네. 밥 먹는 동안에. 오늘 이게 첫 물건이었죠. 제가 낙찰가 첫 물건, 부산 물건 세입자한테 네, 계약하자고 연락이 좋은 소식이. 와가지고. 잠깐. 그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전진한 씨 물건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요 근래 딱 한 달 동안 받은 물건입니다. 그렇죠. 먼저 네. 부산 물건. 부산이 12월 중순 정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안동이 12월 말, 그리고 이제 양주에 3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11월 16일 엊그제 받았습니다. 총 5건. 이야,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멋진데요? 받았어요. 너무 저도 좋은데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유명 인사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1차 수학여행이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27기랑 29기가 어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프리데이 때 만났죠. 그렇죠. 좋은 얘기를 사람 뭐.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네. 열기도 대단했는데 식사 후에 29기 그 교육생분들이 스터디 A룸에서 교육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제가 여기 가방이 지난님 거기 가방이만.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야, 문 닫아! 그러시더라고요. 나 순간 당황했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니, 예전에 이제 교육을 동영상으로 받았잖아요. 저희가 네. 27기도 그렇고 25기 이렇게 받았는데 얼굴을 뵀어요. 네. 다 연예인 같았거든요, 다. 네네네.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어색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된 느낌이에요. 네네. 마치 뭔가 연예인이 됐고 선배들 저 선배는 좀 뭔가 좀 하는데 막 이런 느낌을 받고 있나 봐요, 29기들이. 그렇죠. 제가 처음에 도겸 협회장님을 유튜브나 팟빵으로만 듣다가 처음에 뵀을 때 우와, 연예인이다. 생각보다 마르고 왜소하시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아님을 보시고 29기도 약간 똑같았을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을 잠그고 약간 설레이기도 했고 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한 선배님 못 나가게 한마디라도 더 물어보려고 네. 아예 A룸 방문을 잠그고 안내 보내시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전진아님이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네. 길게도 아니에요? 딱 한 달.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네. 잘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요번에 아주 좋은 여행이 잡혀있죠. 계획들이. 그렇죠. 2월 1일 날 2일 날? 29기하고 27기하고 SA원 이렇게 거제도에 놀러 네. 가는데 29기는 OT 그렇죠. 그리고 27기는 졸업여행식으로 가는 겁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졸업여행 갈 때 차에서도 그렇고 여행도 많이 하지만 27기, 29기가 멘티가 돼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짝짓기를 한다면서요? 짝을 이어주신다고. 이 진짜 경매 세계에서는 재밌을 흔치 것 않은 같아요. 일인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제 네. 공개적으로 네, 동기라는 재밌을 것 팀이 같아요. 생겼는데 이제 아랫기수 윗기수가 함께 시험자 막 시켜야지. 그리고 바로 같이 들어가고 바로 같이 들어가는 거. 숟가락 하나씩 얹고 그치. 서로 얹고 네. 그래서 계속 낙찰 릴레이는 네. 계속되고 이야 멋집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산 물건 부산은 다 아시는 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 있는 달맞이 공원 달맞이 공원에 있는 빌라인데요. 뭐 수익률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 앞으로 미래 재개발 보고 회장님도 지금은 당장은 뭐 이렇게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월세는 못 받지만 미래를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딱 하루만 시술하고 다음날 가가지고 입찰을 본 거거든요. 그날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엄청 괴롭히셨잖아요. 괴롭히기도 했고 저도 그때는 제가 직원이 아니었죠. 천문건이어가지고 천문건이라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도 많이 하셨고. 걱정도 많이 했고. 뭘 특히 걱정하셨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가가지고 제가 첫 경매니까 가가지고 물건 한번 보고 싶었고 문도 열어가지고 안에도 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청학장실에서 보이는 그림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불안했죠. 처음이라서. 안에서 진짜 귀신이 살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느낌. 그러면서 저한테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인테리어 괜찮겠냐고. 인테리어 할 수 있겠냐고. 인테리어 또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많이 했죠. 네. 아, 그러면 이 물건이 감정가가 얼마였죠? 감정가는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역시. 다 들고 다니는데 1억 2,800, 그러면 최저가가? 6,500, 그래서 6,600만 원 정도 했고 낙찰을? 제가 이제 9,010만 7천 원인가 했을 거예요. 네. 매직 넘버. 그렇게 10만 원이라는 매직 넘버를 이제 만드시면서 신화를 이뤄 가셨는데 네, 낙찰가가 9천만 원 정도인데 낡은 집이어서 한 2천 이런 게 수리 네. 명도비로 들어가면 감정가만 어떡할까. 할 텐데 이걸 내가 들어가 마라 고민도 엄청 많이 하시고 시세 조사나 이런 그렇죠. 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하지 어? 않다 생각했고 그쵸. 네. 그랬는데도 이게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음. 그때 제가 그 저녁에 한 말이 하나 있죠. 낙찰만 시켜놔라. 제발 그놈의 수리 걱정. 그치. 인테리어 걱정. 명도비 걱정. 이건 어차피 1회에 끝나는 그러니까. 거다. 낙찰을 받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낙찰 금액을 쓸 때 굉장히 손해가 그렇죠. 있다. 잘 생각하시고 일단 낙찰이나 받아갖고 온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너무 또 급하게 안동물건 하시느라고 맞아요. 뭐 수리가 어쩌고 저랑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네, 저는 일단 모든 물건에 일단 물은 새요. 천장에 기본적으로 물 정도는 새줘야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산도 그랬고 부산도 이제 물 새는 건 몰랐는데 이제 세입자가 아니라 전 집주인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했더니 이렇게 천정을 막 찍었더라고요. 근데 천정에 저는 구멍이 난 줄 알았어요. 처음 근데, 보셨구나. 네. 근데 구멍이 아니라 물이 새서 곰팡이였은 게 까맣게 보였던 거예요. 전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일이 1월 17일이었는데 그때 부산 내려갈 때 자수하러 부산에 갔었거든요. 가는 길에 한번 뵙자고 했더니 흔쾌히 또 오라고 문도 하더라고요. 열어주고. 네,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가서 뵀죠. 뵀더니 집이 너무 깨끗한 거 안에는. 그러면 그렇게 까맣게 돼 있고 그랬던 데가 외관이에요? 아니요, 내부였는데 그 이외 부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거기 어떤 한 군데가? 부분만. 부분적으로. 부분 그러고 뭐 화장실에는 뭐 물이 수압이 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분들은 다 적응해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약간 불편한데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만 맞춰주면 우리는 여기 재개발 할 때까지 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산 물건이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오늘 바로 전화가 온 전화- 거죠. 우리 식사할 때. 네, 몇 번 이렇게 핑퐁을 치긴 했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살고 계신 분이. 그렇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니까 다 이거 고쳐달라, 바꿔달라. 해주면 살겠다는 게 아니었고 그냥 불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우리 적당한 가격에 그냥 살게 해달라라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해할 거고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단 듣고서 뉘앙스 파악을 하신 거네요. 이렇다 그쵸. 저렇다 대응 안 하시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몇 번 핑퐁을 하고 하다가 요번에 하고 또 뭐 세입자 전 집주인도 그렇겠지만 이사 가려면 또 돈도 들고 저도 또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뭐 복덕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또 명도비도 저 한 200만 원 막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것도 안 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걱정하셨던 그건- 수리 그렇죠. 비용도 인테리어도 안 해도 되고 엄청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던 그래서 게 안 해도 되는 네, 일이 이제 됐고 처음에는 좀 많이 불러오긴 했었는데 이제 부자 마인드를 음. 가정했죠.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집을 월세를 받아가지고 떼부자가 되려고 한 거 아닌데 나중에 재개발 될 때 그때 조금 제대로 시세 차익이 날 건데 그거를 바랬던 건데 괜히 또 욕심 부리다가 인테리어해야지 뭐 해야지 또 부산도 수없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금액이에요.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이었어 사실은. 도 대표님하고 진아 씨 이렇게는 받아야 돼라는 한 금액은 고수한 거고. 수익률표 짤 때 했던 생각했던 2천에 35 정도. 35가 무난하게 받은 거였는데 거기 이제 명도비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고 수리비도 또 수리비도 이제 안 들어갔던 거고 해서 한 번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들어갔죠. 전화 통화로 일사천리로. 그래서 이제 뭐 많이는 안 났는데 그냥 나중에 재개발 노리자. 그때까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완전히. 완전 잃어버리고.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오래 길게 갔는데 자연스럽게 올라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빨리 움직이려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안 맞는 아이템이긴 해요. 그 들어간 돈이 100만 원 채 안 돼요. 80만 원이라서. 내 투자비가 80만 원밖에 안 돼서. 자, 제가 특히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29기 지금 스파니쉬 교육생 여러분들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2월 1일이면 교육이 시작될 거고 28만 원, 100만 원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겠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한 2천 넣었다가 그렇죠. 딱 전세금이 회수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80, 뭐 100, 네. 뭐 만 원, 200,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네. 우리가 스파니쉬 교육 동안에 배우는 거죠. 다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개 물건을 쫙 한 달 동안 받고 처음으로 받았던 물건 벌써 정리가 됐어요. 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잔금 계- 치렀지, 명도도 계약만 하면 계약만 하면 끝나지. 그 다음에 안동 물건이 엄청 덩치가 큰 다가구 물건이에요.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지금 머리가 좀 먹먹해요. 이제 음. 앞으로 자석까지 해놨거든요. 그럼 다섯까지는, 대출도 네. 지금 진행이 거의 된 거고. 대출도 기대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맞춰놨고 근데 이제 물 새는 거 좀 막아줘야 되고 수고해야 네. 되고 그것도- 도배장판 해야 되고 명도 해야 되고 이제 이 안동 것 때도 우리 진아 씨께서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셨죠. 그 전날 우리 내려가서 박과장님 내가 되게 귀찮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친구니까 맞아요. 제 동료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지금 겪고 계신데 그때도 바로 전날 오후 5시쯤에 동영상으로 일요일 날. 그치, 찍어서 일요일 날. 저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막 통화 시도를 여러 번 하셨어요.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근데 그때도 일단 또한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저랑 진짜 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낙찰 받고 오세요. 낙찰부터 받고 오시라고. 낙찰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물 새고 누유 생기고 화장실에서 배관 터져가지고 아래층 물 새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내가 어떤 데서 용기를 받았냐면 정상 물건을 사도 중간에 겨울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수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 새지 않는 물건을 사더라도 또 중간에 그런 사고가 터지면 또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수리비를 얼마 올리고 막 그렇게 단계가 돼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는 게 나름 되게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네. 제가 그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새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도 건설 중에 문제고. 하자가 있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수리를 받아야 되고 낡은 집인데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무 하자가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그 수리, 명도,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당장 경매 받는 거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먼저 고민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되게 많이 났었죠. 도움이 많이 됐다니. 네, 많이 했어요. 너무 고민들을 하시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죠. 편하게. 네. 물 새는 거, 이거 물 새는 거. 내가 가가지고 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 27기 전진아님이 너무 럭셔리하게 사셔가지고 물 새는 거에 대한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없이 세상을 사셨나봐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 자기 주변에서 그런 걸 좀 봤어야 같이 고민할 텐데 용기가 되게 없으셨어요. 희한하게 그 부분, 수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거든요. 네, 해보고 싶어요 또.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좀 달라지셨죠. 할수 있을 것 앞으로 같아요. 정말 돈이 되는 물건들은
물 좀 세야지. 남이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렇지. 물건이 좀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낡은 물건을 볼 때도 음. 더 유심히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아마 안동 물건에서는 좋은 경험이 또 쌓이실 것 같아요. 그 수리를 하시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사실은 일반 부산 물건도 그냥 사실은 세입자를 전 집주인을 내보내고 인테리어를 해볼까. 왜냐하면 이제 박 과장이 했던 네네. 거를 봐가지고 이게 집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경험상만 사람들이랑 해볼까 좀 보여드리죠. 라고 했었는데 또 전 집주인들이 좀 살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고 또 너무 멀어. 부산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근처면 내가 한번 세입자를 다 보내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경매는 목적이 돈을 벌자고잖아요. 그러면 수리비가 나가느니 안 나가는 게 버는 거고 해서 예쁘게 고쳐놓으면 더 좋게 나가니까 하는 거고. 근데 굳이 살고 계신 분들을 또 멀리 그렇죠. 계신 분들을 나가고 새로 고쳐서 더 좋은 사람을 드린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안동권도 잘 진행해 보시면서 좋은 방법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잘 고치면 또 그만한 성과를 얻고 이번에는 양주 거 3개를 숟가락 얹으면서 받으셨어요. 숟가락 완전 이건 그 영어대사, 네. 수상대사죠. 숟가락 얹어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기 중에 무종 씨, 경매 튜터 튜터, 분이시죠? 예. 네네. 무종 씨가 첫 조사했고 그리고 또 동기들도 조사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1번, 2번 때문에 1번, 2번 문건 때문에 그 화상회 하는데 좀 많이 집중을 못했어요. 걱정이 태산이었거든. 집에 물 새지, 대출은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기회 하나도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안동하고 부산 문건이 어느 정도 자서고하고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약간 기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옆에서 얘기하는 거. 그랬구나. 그랬는데 뭐 이제 물건이 많은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다 조사 됐다니까. 나도 한번 숟가락 얹어볼까 하고 얹어서 다행히 많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안타까운 우리가 게 몇 개 있었죠. 맞아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그 수요일이 저희 협회에서 했던 8개 물건이 낙찰받는 날이었고 목요일이 그 양주 이겼죠. 물건이었죠. 근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요 얘기도 이제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유할게요. 그 수학여행 가서 29기 분들 후배님들한테 들려주시죠. 이 생생한 진실을 딱 들으면 그 협회도 똑같겠지만 저희 27기 아니면 다른 회원들도 경매인으로 살면서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안 겪어도 되는 거.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처음 하는 거고 긴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처음 하면 긴장이 되게 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데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실수들이 나오죠. 너무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진아 씨는 3개를 얹었어요, 제일 많이. 손가락 얹었는데. 미안해. 많이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시는 안 한다 그러다 숟가락을 딱 나 정리할 거 많아서 소영씨 못해 이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낙찰증을 들고. 그래서 제가 운이 따르는 사람은 그냥 그 운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운을 잡았을 때 그냥 운이 지나간다고 그 나에게 운이 알아서 오겠지 하는 게 아니고 진아 씨처럼 잡는 사람 있잖아요. 바쁜데도 짬을 내서 그걸 잡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만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아 씨가 여러분들은 운이다 얘기를 하겠지만 슬렁슬렁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자, 좀 보여주세요. 그 주옥 같은 표가 있어요. 27기 전진아 씨께서 그동안 우리 다이어가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거는 해온 공범입니다. 회장님한테 칭찬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모자이크 처리될 건데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비밀 지도, 보물섬 가는 지도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그 만화나 옛날 영화 보면 그 보물섬을 향해서 지도를 그리잖아요. 이게 전진환님의 보물섬 지도입니다. 멋지죠? 그게 자, 커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안동 다가구 할 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사연. 안동 다가구 할 때 그 이제
맵이에요. 맵. 주변 시세 맵 그린 거고 뭐 인터넷에 올라있던 거 이거를 한눈에 보게 또 이게 PC에서 만들기는 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저 안동 물건도 사실은 뭐 한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3일 한 거예요. 3일. 네. 입찰하기 전에 3일 전에. 적성이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어설프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또 급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협회장님 지원도 있었고 네. 그래서 협회장님 지원 받아서 구멍 난 것만 딱딱 메꾸면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협회장님이 과제를 내세요. 리포트를 작성하라, 뭔 조사를 해라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맞아요. 컴퓨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연필로 쓰라, 컴퓨터로 써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땐 협회장님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기 말을 따라오는 학생한테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손으로 네. 만들어온 그 시세조사 리포트를 보고 네.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리고 많이 좋아하셨어. 사실은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렇죠. 손편지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협회장님도 복사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신 분도 만들 때 너무 즐거웠죠. 네,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좀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로 막 하려면 이걸 복사해서 뭐 컴퓨터로 이렇게 넣어놓긴 해야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빨리 조사하고 쓰고 통화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쓰고 하면 더 빠르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전작업들이 쌓여서 지금 진아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저는 이틀 하루 3일밖에 조사 안 했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밤새서 화상교육하는 장면을 목도한 입장에서 그게 그 3일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한 3년의 노력? 그 기간과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더라고요. 밤새서. 밤새서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20세기는 재밌게 하죠 그런 거. 근데 전혀 에너지가 딸리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과지 않나. 사실은 이게 새 물건 다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에 다급하게 한 부자되자. 거라서 그 전날 하루 회장님 하루 오전에 와가지고 조사하고 근데 전에는 그 저희 동기 동기 하나가 조사해 준 게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저도 전화하고 하루 오전에 더 조사하고 오후에 컨설팅 받고 구멍 메꾸고 다음날 내려갔던 거 새벽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번, 3번은 그 전날 새벽까지 협회장님이 다 그 안동 물건은 그날 3명이서 물건 들어갔던 거거든요. 신명숙님. 명수 씨도 그렇고 향남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안동에 그 모텔에 가 있었고 그 두 분은 각각 집에 있었는데 그때 한 10시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했나? 그때 화상 다 열어놓고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를 이러면 실망하지 않겠니? 2등하고 사회가 나면 가슴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럼 안동에 계셨고 서울 봉천동에 회장님 계셨고 대전에 명숙님 계셨고 향남씨도 잠실에 계셨고 이게 화상교육입니다. 이게 진짜 화상의 위력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나는 안동에 와 있고 안동에 와 있어도 어떤 지시한 대로만 내가 이해했으면 그 정도 금액을 쓰면 그냥 1등 되는 거니까 그 안동 물건부터 양주까지 하나도 안 떨렸어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진아님은 연구원이셨고 지금 이제 퇴직하고 엄청난 그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를 편안하게 정말 조금 여유롭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협회장님이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반감이 생기거나 어떤 금액적인 거나 여러 가지 피드백 과정에서 나는 달리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은 없으셨나요? 뭐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그거를 마음에 생긴 얘기가 뭐냐면 적게 자주 먹으라고. 적게 자주 먹는 게 경미하는 거라고 진짜 경미하는 거고. 한
한 번 낮게 써가지고 왕창 번다고 해서 다음이 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세영 선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하 평균하고 산수 평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하 평균이 산수 평균보다 훨씬 더 나중에 보면은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먹는 거라고. 그게 이제 그런 비유가 기하 평균하고 산수 평균 얘기 나올 때 그게 뭐야 게임 법칙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가 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적게 자주 먹는 게. 그래서 네. 낙찰가 네. 결정하고 그냥 이럴 때도 그냥 협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네. 협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좀 높을 수 있어요. 항상 2등하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그게 그 법원이 있는데 2등을 발표 안 해주는데. 알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낙찰가를 협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저도 합리적으로 그 정도의 수익률만 먹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낮게 쓰면 더 많이 벌겠지만 낮게 썼다가 다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있는 거죠. 그게 적게 자주 먹는 거. 그 컨셉이 그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경매하면서 계속 잊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 마인드. 그게 결국은 부자 마인드죠.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자 마인드. 그 마음이 정말 경매하시는 동안 변함이 없이 유지가 그쵸. 되셔서 좋은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멋진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한낮의 식구 잡담, 게릴라성 잡담인데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27기 전지단님의 부산물건 처음에 받은 낙찰받은 부산물건이 오늘 그 세입자까지 다 맞춰서 마무리가 됐다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